강현재 변호사님의 말씀을 들어볼까요? 네. 박수 청해보죠. 무서운 것은 내 자신? 네. 저 같은 30대 맘은 파머도 마음대로 못해요. 왜냐면 6살 된 딸이 있는데 요즘은 애들이 워낙 조숙해가지고 4살 때부터 내일 유치원에 갈 때 자기가 뭘 입고 갈지를 고민하거든요. 그리고 예쁜 거 사달라고 조르고. 근데 자기 꾸미는 것만 멈추는 게 아니라 엄마가 헤어스타일이 파마는 싫다, 그리고 또 바지 입는 거 싫다, 뭐 화장 안 한 거 싫다, 한 거 좋다, 뭐 이런 걸 되게 따지기 때문에 함부로 이렇게 퍼져 있을 수가 없어요. 그리고 또 유치원에 가면은 아줌마들이 다 또 외모 경쟁 같은 게 있어서 할머니는 유치원에 오지 말라 그러거든요, 애들이. 할머니 유치원에 오지 말고 꼭 젊은 엄마가 와야 되고 또 엄마들끼리도 최대한 꾸며서 가야 되는 그런 게 있어요. 그래서 거의 뭐 저는 제 개인적으로는 꾸미고 이런 걸 이렇게 부지런하지 못해서 별로 안 좋아하는데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. 애 때문에? 애가 이제 뭐 엄마가 이제 좀 안 예쁘고 이런 거 싫어하니까 애 위해서라도 뭐 이렇게 화장도 하고 머리도 예쁘게 하고. 실제로 뭐 갔을 때 엄마 오늘은 좀 별로였어. 엄마 오늘 예뻐서 이렇게 지적을 한 적이 있나요? 지적을 하죠. 그러니까 왜 치마를 안 입었을 때는 왜 치마를 안 입었냐고 오? 지적을 하고, 파마를 한번 했더니 파마하니까 못생겼다고, 파마 풀라고 그런 얘기도 하고. 유치원 때 네. 내 딸도 미소가 네. 제주도에서 유치원을 다녔는데 네. 제가 촬영이 있어서 못 갔어요. 근데 자기 생일인데 엄마들이 오잖아, 유치원 때. 예. 근데 저희 큰언니가 대신 갔어요. 그러니까 얘는 너무 실망한 거야. 그리고 입구에 서서 있더래. 근데 우리 큰언니가 좀 뚱뚱해요. 그러니까 우리 딸이 버선발로 달려오더니 우리 엄마 아니야. 우리 엄마. 혹시 애들이 유치원생인데. 엄마를 오해할까 봐. 그러니까 애들이 다 선생님 책임이야. 선생님 책임이야. 다들 너무 예쁘게들 만들어줘가지고 못생긴 사람들 설 자리가 없는 거야. 대한민국에 우선 마네킹을 좀 다 바꿔야 된다고 생각해요. 마네킹? 그 왜 옷가게 앞에 있는 마네킹 있잖아요. 예. 지금 33살 먹은 저희 아들놈이 4살 땐가 5살 땐가 이런데요. 정말 그 여름에 저랑 같이 이렇게 양장점 앞을 이렇게 지나가는데 거기에 마네킹들이 이렇게 옷을 사입고 있으니까 자꾸 그 앞에 다리를 이렇게 만지면서 아 예쁘다 예쁘다 애기가 그러는 거예요. 네. 그래서 우리 중구가 그러는 거예요. 그래서 제가 중구야 이 아줌마가 예뻐? 아니 언니 예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. 그래서 제가 그래도 좀 민망한 거잖아요. 그래서 애가 늘 보던 엄마하고 다른 게 이쁘다는 걸 알고 있는 거잖아요. 그래서 제가 다른 게? 아니 엄마하고 그 사람은 다르니까. 다르니까. 그래서 제가 중구야 이 아줌마가 예뻐?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이렇게 쳐다보더니 엄마랑 달라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. 다리가 이렇게 생겼어요? 이렇게 생겼어요? 이렇게 말을 하는 거니까 지 눈에도 엄마 다리는 굵은 거죠. 이제 그러고 있어서 아무 소리도 못하고 아 다르구나 그러고 왔는데 그 며칠 있다가 겨울에 미스 코리아 그 선발 대회를 하잖아요. 그거를 하고 이제 선발 대회 하고 있길래 애가 애비하고 둘이 넋을 놓고 이렇게 쳐다보고 앉았더라고요. 근데 그거는 그러니까 아이들 아빠의 교육적인 것도 문제가 있는 거죠. 그래서 제가 엄마도 저 대회 나가볼까? 그러니까 아니 엄마는 가지 마. 근데 제가 얼마나 민망했겠어요. 그래서 제가 엄마도 예쁘잖아. 엄마도 저 미스 코리아 대회 가볼까? 그러니까 아니야 엄마는 맛있어요.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한테. 그러니까 엄마는 이쁜 거 생각하지 말고 너 잘하는 밥이나 해. 그 소린 거죠. 근데 밥이나. 저는 그래서 정말 그 마네킹들 다 좀 없애고 뚱뚱한 마네킹도 좀 만들고 좀 키도 작은 마네킹도 좀 만들어서 꼭 그렇게 늘씬하고 팔등심만 이쁜 게 아니라 사람은 정말 각기 개성을 가진 사람이 예쁘다는 걸 좀 마네킹에서부터 좀 가르쳤으면 옷 좋겠다라는 걸. 사이즈도 여자들은 옷 사이즈가 그렇게 진짜 너무 생각을 다양하지 하죠. 않아요. 네. 그 얘기를 지금도 저희 아들한테 하면 엄마 그 말을 그 인간이라고 그걸 듣고 또 속이 상하셨어요? 그랬더니 지금도 그래요. 지금도 이쁘진 않아요 엄마는. 야 마지막에 이걸 또 배웠네. 자, 그러면 이쯤 돼서 내 관리가 얼마나 중요한지 정말로 관리를 하고 완벽한 살아오신 분이죠. 마디. 네. 네. 우리 김부선 씨의 말씀 박수로 청해. 김부선 마담님. 아니 이거 제가 변호사님, 강연자 변호사님 와 계시니까 이거 작가들 고발해야 되겠어요. 왜요? 왜요? 아니 제가 태어나서 선생님한테도 아까 말씀드렸지만 선생님 제가 켈로이드예요. 성형이 됩니까 안 됩니까?
모든 성형외과 의사들이 가장 꺼리는 피부가 켈로이드 피부라서 성형을 하면은 저는 어깨 우드 자국이 되게 커요. 올라와서 안 돼요. 흉터가 저 성형 해본 적이 없고 저는 내추럴이에요. 이 미모에 성형까지는 어떻게 되겠어요? 안 돼, 안 돼. 그런데 여기에서 나는 항상 보톡스를 맞는다고 딱 써 있어서 깜짝 놀랐어. 이거 하신 말씀이 아니에요? 보톡스를 지금 3번 맞았어, 딱. 아니, 땡기고 막 이런 거 안 했다니까, 성형. 이런 거 아니 그 못하는데. 보톡스를 맞는다고요. 항상이 아니고 딱 3개월째야. 그런데 제가 마치 성형의 여신처럼 딱 매도를 하니까 아까 변호사님한테 나오신 김에 소송 좀 해달라고 그랬어요. 잠깐만요. 한 달에 10만 원씩 해봐야 1년이면 120인데 우리 엄마들이 자기 자신을 위해서 조금 이 정도는 좀 쏴도 되는 거 아닌가. 이거보다 좀 조금 더 과하게. 아니 그 좀 가슴 수술도 받고 싶다고 하셨다면서요? 하고 싶어요. 할 수만 있다면. 만지지 마. 만졌나? 아이를 낳고 난 다음에 1년을 아무것도 못 하잖아요. 모유 수유를 하니까. 그게 전체적으로 다 퍼진 느낌이 있는데 얼굴에 보톡스를 맞으면 쫙 이게 모아진다 그래서 그거를 누군가가 이제 추천을 해서 갔어요. 저는 이렇게 표정주름에 저는 표정이 좀 많은 편이잖아요. 근데 표정주름을 이렇게 이게 맞춰놨나 봐요.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줄어들면서 사람이 웃으면 이렇게 웃어줘야 되잖아요. 근데 그건 이렇게 안 간다? 사람이 웃으면 진짜 옆으로 안 가. 그래서 내가 우리 아들 돌잔치 사진을 보면 그게 1년, 그게 평생에 한 번 남는 건데 우리 아들을 들고 내가 계속 또 나는 그래서 정말 그게 너무 천추한이에요. 그거 안 돼. 그냥 섣불리 해서 될 일이 아니야. 이게 옆으로 입이 안 벌어진다니까요. 네, 어맹나 선생님 이렇게. 표정이 너무 신랄하세요. 왜 그렇게 신랄하세요? 나는 이제 할 필요가 없어. 봐줄 사람도 없고 누가 오래는 사람도 없고 가르는 사람도 없고 이제 이 나이에 걸맞지 않게 얼굴만 이쁘게 이렇게 하면 뭐래. 이 밑에는 형편없는데. 그래서 나는 포기했어요. 여러분들 너무 이게 우리 그 현실인데요. 네. 다 박사예요, 성형 박사. 그리고 다양한 방법들이 엄청나게 개발이 됐습니다. 지금 선생님 말씀하시다시피 소위 컨텐츠가 굉장히 많아졌어요. 프로그램들이 굉장히 많아졌습니다. 원하는 대로 예전에는 예를 들면 나이 한 30대 정도에 와서 뭐 주름이 생길랑 말랑 할 때 하면 집에 가세요. 좀 그러면 더 나이 들어오세요 정도였죠. 지금은 아닙니다. 지금은 해드릴 게 너무나 많습니다. 네, 지금은. 그래서 제가 만난 한 분은 굉장히 사회적으로 성공하신 30대 주부였고 아기가 초등학교를 다녔는데 자기는 한 달에 한 번은 뭐 성형외과나 피부과 들어눕는데요. 사실은 충격을 받았어요. 우리 때는 꼭 필요할 경우에만 하라고 그랬는데 지금 자기 얼굴도 관리를 할 수 있는 시대가 됐다는 거죠. 남자의 진심이 되게 궁금한데요. 정말 솔직한 진심인가? 왜냐면 제가 지금은 싱글이고 이제 결혼을 전제로 만나는 분이 있거든요. 근데 제가 두 군데를 꼭 성형하고 싶다는 말을 해요. 눈하고 이제 가슴인데 눈은 좀 더 동그랗게 이렇게 하고 싶고 가슴도 네? 아니 그게 아니라 쌍꺼풀을 더 이렇게 굵게 해서 동그랗게 너무 하고 좋은데. 가슴도 더 예쁘게 하고 이렇게 그 두 군데를 꼭 하고 싶다고 말을 하는데 찜은 가슴은 앞에 같이 나오잖아. 무조건 지금이 절대 성형을 못하게 하는 거예요. 무조건 지금이 더 예쁘다 좋다. 근데 아무래도 의학의 기술을 빌린 게 제 눈엔 좋아 보이거든요. 예뻐 보이고. 근데 그게 정말 진심인 건지 아니면 멋있는 남자처럼 두 보이고 가지로 싶어서 나뉘는 그런 것 같아요. 말을 하는 성형을 좋아하는 남자가 있고요. 저는 성형을 좋아합니다. 저는 성형을 해서 예뻐지면 찬성이에요. 제 두 딸의 경우도 마찬가지고요. 만약에 본인이 만족도가 높다면 저는 좀 찬성하는 쪽인데 남자는 딱 두 가지 유형으로 나뉘기는 해요. 근데 퍼센트가 조금 달라요. 그러니까 배우자, 연인, 아내의 성형을 찬성한다가 70%고요. 70%. 예, 반대한다가 30%. 많이. 그러니까 요즘엔 많이. 17명이 찬성한다요. 내 와이프가 가슴 성형하고 근데 뭐 보톡스 맞고 그러는 저는 게. 조금 뭐 비슷하기도 하고 다른 의견이기도 한데요. 네. 우리나라 많은 어머니들 같은 경우에는 자아의 거의 90% 이상이 엄마로 채워져 있어요. 그러니까
모성애로 인해서 자기 자식을 위해서 희생하는 거 숭고한 아름다움 맞습니다. 하지만 거기에만 너무 매달리다 보면은 이 모성애로 채워져 있는, 엄마로 채워져 있는 자아에서 아이들이 빠져나가 버리고 나면은 너무 허한 거예요. 맞아. 그게 실제로 나타나는 게 보통 40대, 50대 때 나타나는 빈둥지 증후군이라고 그래요. 뭐 많이 언론에서 많이 나왔던 얘기인데 맞아. 결혼해서 남편 뒷바라지에 애들 키워 나는 잃어버리고 계속 엄마로서 부인으로서 열심히 살다 봤는데 나이가 40대 되니까 이제 아이들은 10대 넘어가면 엄마랑 안 놀아줘요. 그리고 놀 수도 없어요. 뭐 학원 다니고 뭐 다니고 또래 집단 내에서 자기 생활을 가지게 되고요. 남편은 특히 40대가 넘어가면은 40대, 50대가 가장 열심히 일할 나이기 때문에 사회생활한다고 집에 안 들어옵니다. 결국에는 집에 나 혼자 남아서 나는 지금까지 결혼해서 10년, 20년 뭐 하고 산 거지라는 자괴감에 빠지게 돼요. 그러면서 주부 우울증이 같이 오게 되거든요. 그 전에 아이가 태어났을 때 아이에게 희생하고 아이에게 모든 걸 쏟는 건 좋은데 일정 시간이 지나고 나면은 엄마로서의 비율을 좀 줄이고 자기 자신을 찾아가는 연습이나 노력이 반드시 필요합니다. 잘하고 있는 거죠. 근데 좀 과한 것 같긴 한데 옷으로 너무 슬쩍 갈아입는데. 소녀시대 헤어밴드는 아닌 것 같고요. 나이가 70이 드셔도 여자는 여자입니다. 나 그거로 계속. 자기가 여자라는 거를 너무 잊고 살거나 애써 자기의 그런 본능을 무시하시는 것 같아요. 아이를 위하고 가정을 지키는 거 좋습니다. 하지만 자기를 위한 투자, 자기를 위한 관리, 여자임을 잊지 않는 그런 노력은 반드시 필요할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엄마처럼 살지 않을 거야 하잖아. 엄마처럼. 아까 보통 여자 딸내미들이 그걸 다 견뎌낸 엄마한테 고맙기도 하지만 난 그래도 엄마처럼 살지 않을 거야라는 얘기를 하거든요. 넌 나처럼 살지 말아라. 그 셰익스피어가 그런 대사에 그런 게 있거든요. 예. 사람이 나이 들면 머리털이 빠진다는 거예요. 머리카락이. 그러나 머리카락이 빠지는 걸 너무 걱정하지 마라. 그 자리에 지혜가 심어지느니라. 아직까지 구독과 좋아요 안 누르셨어요? 지금 당장 눌러주세요.